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요즘은 반려동물만큼이나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분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 사랑하는 분들을 집사라고 하고요. 또 식물을 잘 가꾸는 분들을 식집사라고 이렇게 하는 용어도 생겼다고 하는데 슬희 씨는 식물들을 잘 돌보는 편입니까? 제가 마법의 손이라서 제 손만 스치면 식물들이 자꾸 죽어요. 주위에 그런 너무 분들이 참 속상해요. 많아요. 네. 근데 이 식집사들을 보면요, 진짜 제때에 맞춰서 분갈이도 해주고 맞아요. 막 영양제도 놔주고 진짜 뭐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잘 키우시더라고요. 하긴 뭐든지 잘 키운다는 거는 애정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온 이곳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애정이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넓은 장소에 식물들이 엄청 많은데요. 어쩜 그렇게 탐스럽고 싱싱한지 저 식물 잘 키우는 법 좀 배우고 싶어요. 네, 제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장소는 정원사의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떤 분이 주인이신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느님 보시기 좋은 정원을 가꾸는 사람. 4대에 걸친 가톨릭 집안에서 나고 자라 어릴 적부터 하느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꼈던 하곤철 사도 요한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 그러던 중 예고 없는 형의 죽음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면서 하느님께 더욱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그.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무게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했던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정원을 만들었다. 성경 속의 여러 상징들을 곳곳에 재현해 하느님의 정원을 완성 중이라는 하곤철 사도 요한. 하느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꾸고 있는 하곤철 사도 요한을 만난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정원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대표님. 그렇죠. 네. 계절이 계절인 것만큼 아름답기도 하겠지만 네. 이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어느 계절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저희 파더스 가든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각각 꽃이 피고 있어요. 네.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이제 꽃필 수국, 가을에는 뭐 핑크뮬리 팜파스, 겨울에는 이제 애기동백이 펴서 각각 계절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름답고요. 사계절이 다 아름답다 네, 네. 하는 말씀이시죠? 뭐 자랑입니다. 네. 아니 저는 네. 근데 살짝 걱정도 네. 들었어요. 여기를 네. 둘러보니까 네, 이렇게 넓고 식물이 많은데 네. 가꾸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진짜, 네.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이제 한 거의 60년 전에 제주도 내려오셔서 이걸 이제 만드셨죠. 그래서 약 한 5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뭐 만들어 오신 어떤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올린 그런 격인데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원 이름이 파더스 가든입니다. 네, 예, 예. 어떤 의미가 있겠죠? 네네.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버지께서 만든 농원이기 때문에 파더스 가든이라는 이름이 있고, 저희가 이제 4대째 카톨릭 집안이에요. 네. 예, 저희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저 또 우리 저 가족 식구, 저 애기들까지 해서, 그래서 이걸 하느님의 정원으로 한번 불림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만든 이름이 파더스 가든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파더스 가든을 좀 자세히 둘러보기 네. 전에 네. 이 정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파더스 가든에 관한 작은 책자도 내셨더라고요. 네, 네, 네. 이렇게 파더스 가든이 어떻게 생긴 유래, 그리고 파더스 가든에 대한 소개,
또 파더스 가든 안에 있는 우리 카톨릭적인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뭐 화보처럼 만들었습니다. 네. 그 책자 내용을 보면 네네. 대부분 이런 큰 정원을 가꾸시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으니까 고향이 제주다라는 생각이 들기 쉬운데 네. 책자를 보니까 고향이 제주가 네, 아니시더라고요. 예, 예. 제가 어릴 때 제주에서 잠깐 살긴 했는데 네. 저는 이제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요. 예, 서울에서 한 25년 살다가 제주도에 내려온 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네. 예, 됐습니다. 네. 아버님이 이 정원을 처음부터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참 성견지명에 계시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이게 정원이 아니라 나무 농장이었다고요? 네, 네. 처음에는 대성 농장으로 1966년도에 이제 시작되었고요. 나무를 이제 가꾸고 심고 이런 나무 농장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그때부터 대표님은 이제 아버님과 함께 이곳을 이제 일구신 거예요? 아, 저는 그 당시에는 서울에 있었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와 저희 위에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이 그 대성 농장을 조경 농장을 만드셨죠. 네. 그 형님이 계셨군요. 예. 형님. 근데 그럼 대표님께서는 형님이 계셨기 때문에 네. 전혀 농장 운영과는 관계 없는 일을 하신 거네요. 네, 저는 그냥 회사원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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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서. 네, 서울에서. 아, 그래서 약간 보니까 듣고 나서 보니까 약간 도시 남자의 차도남의 이미지가 감사합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직장인이랑 조금 더 잘 어울리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제주도에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농장을 운영하시다가 2014년도에 형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로 부모님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 농장을 당장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제가 뭐 부득이하게 제주도에 내려오게 되었고요. 그때 그러면 돌아가신 청천벽력 같은 아픔, 그때 돌아가신 형님이 연세가 네, 그 당시에 형님이 이제 50살,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저는 그 당시에 47. 네. 그럼 그렇게 한참 서울에서 일을 하실 네, 나이였고요. 네. 그런 부고를 접하시고 내려와 보셨을 때 가족들 또 형님 가족도 계셨을 거 아닙니까? 네. 부모님 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뭐 그 당시에는 모든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근데 당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제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안 되었고, 당장 저희 가족들이 서울에 있어서 저 혼자만 제주도 내려오게 된 상황이었고요. 저희 가족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제가 내려와서 이 조경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또 부모님도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네. 네. 하셨어요. 네. 그 농장을 꾸릴 사람은 이제 네. 대표님밖에 네. 둘째 없는 아들이 거죠. 네. 대표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또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아버님께서 젊었을 때 내려와서 이제 한 50년 동안 만든 이제 농장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갔었고, 또 이걸 잘 어떻게 좀 관리 유지 아니면 또 예쁜 정원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농장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여기 한 3만 평 정도 되고요. 어마어마한 땅인데 그 땅을 포기 안 하시고 계속 네. 농장을 하셨기 예, 때문에 네. 지금의 파더스 가든이 네. 있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네. 이 결정을 하시게 될 때는 네. 정말 많은 고민이 예, 함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25년 동안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도 했었고, 또 가족들도 다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만 이제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거든요. 뭐 초등학생, 또 뭐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그 애들하고 이제 떨어져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희 이제 집사람이 이제 흔쾌히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중심을 그래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형님은 네. 정원과 조경에 대한 네. 전공자였지만 네, 네. 본인은 전혀 전공을 하지 않았고 네, 네. 평서울에서 회사 일만 하시던 네, 분인데 탁 이 농장을 맡고 나서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다 공부하시고 찾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막막했죠. 뭐 나무를 어떻게 키우는지 심지어 이름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책방 가서 일단 나무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20여 권 사서 일단 달달 외우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어떻게 나무를 키우는지,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어떻게 정원을 만드는지 스스로 공부한 거죠. 이 정원의 수종이 한 몇 개나 됩니까? 한 200여 종 되고요. 예. 예, 그 나무 수는 뭐 한 수만 그루가 되겠죠. 와. 예, 예. 그럼 이제는 다 수종을 다 아시고 네, 예, 수종은 다 알죠. 네, 어디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네. 그렇게 책을 찾고 자료를 찾아가고 공부하면서 나무를 심으셨는데 처음부터 나무가 다 잘 살아나진 않았었을 거예요. 아, 그럼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가물거나 너무 비가 많이 오면 나무가 또 말라서 또는 너무 습해서 나무가 죽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나무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맞는 토양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었죠. 네.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네, 네, 이런 네. 나무들을 키우셨으니까 정말 다 애들 같고 음. 자식 같은 생각이 들다 네. 생각이 듭니다. 나무마다 이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나무도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몇 번씩 여기 정원을 돌아보세요? 뭐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이렇게 한번 보죠. 네. 참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정원이 만들어진 시간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이 파더스 가든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잠시 숨을 고르는 의미에서 대표님 파더스 가든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이야기는 뮤지컬 배우 박신영 플로라의 노래를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키워준 내 고향 제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안녕 다시 돌아올 그날까지 안녕 안녕 꿈을 이루기 위한 멀고 먼 하늘 그 길에 함께하는 빛나는 새별 흐릿한 안개 속 앞이 보이지 않아도 흔들림 없이 한 길로 가길 원해 내 앞에 온다 시련도 날 막을 수 없네 내 앞에 온갖 시련도 날 막을 수 없네 저 별을 향해 걸어가리 내일의 태양이 널 맞이해 줄 거야 내 앞에 삶의 둘레도
아,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신영 씨는 이제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이니까 다양한 무대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멋진 야외에서 노래를 부른 건 처음일 것 같아요. 물론 뭐 처음은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왜냐면 코로나 때 야외 공연을 꽤나 했었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되게 자연과 함께 뭔가 공명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노래를 하시게 돼서 네. 선곡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불렀던 곡은 뮤지컬 최정숙이라는 작품의 베아트리체의 꿈이라는 주인공이 뭔가 이제 자기 꿈을 향해서 가족들에게서 멀어지는 그 순간에 부르던 노래인데요. 뭔가 대표님의 이 인생 살아야 되나? 예, 그것들을 들었을 때 이 곡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 곡을 네. 선곡하게 됐습니다. 네. 네, 대표님은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네, 거기 나온 내용들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원래 살던 집이었는데 그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뭐 아버지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노래도 좋았고요. 네. 약간 울컥하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박신영 씨의 또 아름다운 무대는 잠시 후에 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버님과 함께 이 농장을 처음부터 같이 하셨던 형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형님은 말 그대로 이제 나무 같은 분이었어요. 네, 굉장히 정직하고 우리가 소위 뭐 아무도 없어도 법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네, 그리고 장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책임감이 강하신 분. 그리고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본 적이 없는 분. 네, 그런 분이었습니다. 본인이 하시던 이 나무 농장을 큰아들이 조경이라는 전공까지 하면서 네. 그렇게 잘 키워오니까 아버님도 정말 보람되고 좋으셨을 건데 네. 그런 굉장히, 큰아들을 네. 잃고 아버님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그 갑자기 그것도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아. 네,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이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그 일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고, 그래서 아버지도 역시 그 지병이 당뇨병이 있어서 당뇨 합병증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입원해 계셨어요. 지금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도 받고 집에 계시고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근데 이 농장을 운영을 한다는 게 나무만 잘 가꾼다고 다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경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수익을 내서 이렇게 가족들을 또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뭐 여기에서 일하신 분들이 한 15명 정도 됐는데요. 네. 그 외에도 뭐 저희 가족도 있고 뭐 부모님 가족, 또 형제들, 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 농장이 아닌 이제 관광 농원으로 이렇게 좀 바꾼 계기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이 농장을 만들어 오는 과정 속에서도 뭐 땅을 사겠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혹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매일매일 그 어떤 뭐 기적의 날들이 계속 일어났죠. 매일매일 힘들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루하루 겪으면서 이제 한 10년이나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8년 동안 이제 농장을 일구다가 2년 전에 이제 관광 농원으로 승인이 됐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서름이 이제야 어떤 보상을 받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 때 나무 농장에서 형님이 키우시던 농장으로 그리고 본인이 네. 만든 이 관광 농원까지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커졌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관광 농원으로 뭐 한 귤밭 한 10,000평, 그다음에 관광 농원 20,000평에서 한 30,000평 부지에 동물 한 100여 마리, 그다음에 사계절 꽃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명 정도 관광객들이 파더스 가든 찾아주셨습니다.
그 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시기 질투 참 그 고통 속에서도 공부를 계속 하셨어요 보니까. 네. 어떤 뭐 계기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제 또 대학원을 가서 이제 부동산 대학원을 가서 거기서 학위를 받았고요. 또 원래 제가 이제 경영학 석사를 했다가 또 이제 경영학 박사까지 해서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제주대학교에서 문화예술 경영학 겸임 교수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보니까 여기가 관광농원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테마별, 주제별로 여러 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기자기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하시게 되셨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나무 농장이었고요. 그 제주에 오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가을, 겨울에는 이제 귤따기 체험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또 겨울에는 이제 동백꽃 체험, 나머지는 이제 동물 먹이주기 체험을 하는 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쿼터별로 그렇게 나무를 따로 이제 심기 시작했죠. 그래서 봄에는 이제 뭐 유채꽃, 매화꽃이 피고요. 여름에는 이제 수국이 이제 피고요. 가을에는 핑크뮬리, 팜파스꽃이 피고, 겨울에는 애기동백이 필 수 있도록 각각 이제 구역을 나눠서 나무를 다시 재배치했죠. 와, 그럼 다시 있던 나무를 다시 옮겨 심기도 하고 네, 새 다시, 나무를 다시 심기도 구입하기도 하고요. 구입해서 심기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을 이렇게 굳건하게 버티게 하는 힘은 뭐였을까요? 우리 뭐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제 가족과 그다음에 신앙의 힘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가족들이 어느 누구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가족들이 다 이제 믿어줬고, 그리고 저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톨릭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믿음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그 동물도 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무만 있던 정원에 네. 꽃과 나무만 있던 정원에 동물을 내가 한번 와야 되겠다, 가져다 둬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예, 여기는 파더스 가든 하느님의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없지만은 이 파더스 가든 안에 이제 성경적인 요소들이 꽤 있어요. 네. 예, 우리 예수님 얼굴만 모아놓은 이제 파더스 갤러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그만 미니 성당, 윤 루시아 성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국의 계단, 그다음에 천국의 문, 그다음에 뭐 천국의 의자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14처도 있고, 곳곳에 그 카톨릭 요소도 있고요. 지금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추후에 이제 노아의 방주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갈 동물들을 미리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예. 한 마리 한 마리 실을 예, 동물들 예, 내가 예, 지금 예. 모으고 있다. 예, 지금 100여 마리가 지금 그 배에 타려고 준비하고 있죠.
말씀을 들으면 네. 들을수록 정말 신앙심이 깊으시다는 생각도 또 드는데 실제로 이건 정말 하느님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때도 있으시다고요. 네. 뭐 여기 이제 관광농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이제 뭐 많은 임야를 대지로 바꿔야 하고 또 형질 변경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마다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예,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이 돼서 기적 같은 일들이 예, 일어났군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그런 뭐 물질적인 도움도 주셨고 필요할 때 이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이제 해결되었고 예, 그런 것들이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죠. 이게 네. 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네.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네, 올 수 예, 있었던 거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예, 하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해오신 일들을 쭉 들어보니까 저는 그게 놀라워요. 어떤 목표가 생기고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생기면 가차없이 추진하고 또 완수해 나가는 그런 추진력과 성실성을 보게 되는데 이 어렵고 긴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도 힘이 안 들었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본인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다 때려치고 막 울고 싶고 그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많았죠. 네. 이제 거의 한 10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이제 관광농으로 바뀌게 된 거는 이제 불과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관광농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뭐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게 또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복잡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2년 전에 비로소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관광농원으로서 허가를 받게 됐죠.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가족도 없이 제주에 내려와서 이런 것들을 과연 나 혼자 했을까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기도 속에서 또 하느님께서 많이 해줄 수 없는 분들을 많이 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대표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베드로 신부님께서 파더스 가든 중에서 특별히 대표님께서 애정을 쏟고 계신 곳을 둘러보셨다고 하네요. 자, 어떤 곳인지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하느님의 정원에 와 있으니까 이곳에서 실제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이곳에 특별한 갤러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파더스 가든의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 바로 파더스 갤러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곳엔 100여 점에 가까운 예수님의 성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의 얼굴은 물론이고 이런 예수님 성화도 있었나 싶을 만큼
다양한 표정의 예수님의 얼굴들이 있었는데요. 전시된 성화들 중엔 실제 수녀님의 카메라에 찍힌 예수님의 얼굴도 있다고 해서 한참 동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전시된 성화들은 부산교구 서정웅 베드로 신부님께서 이곳을 찾는 신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지원하셨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찬찬히 바라볼수록 마음속 평화가 찾아오는 이곳. 신자들에겐 또 다른 기도의 공간이 될 테고요. 신자가 아닐지라도 누군가 내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가톨릭 신자들은 왜 성상과 성화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믿는 걸까? 라고 오해를 하곤 하시는데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성화를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그 성상 자체에 어떤 신적인 힘이 있다고 믿고 기도한다면 그건 당연히 우상 숭배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석상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다면 그건 거룩한 성물이 될 것입니다. 성상과 성화는 오감으로 하느님을 더욱 가깝게 느끼도록 도와주는 도구이지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혹은 아이들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며 그 사진이 그들 자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다시 말해 가톨릭 교회는 상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피조물을 향한 것이냐에 따라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곳 파더스 갤러리의 예수님 성화도 이와 같은 맥락일 텐데요. 이곳의 성화를 보면서 또 성경의 여러 상징물들을 보면서 하느님을 더욱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대표님의 소개를 통해서 특히 애정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이것 만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네.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그 성화죠. 예수님의 얼굴 네. 100여 개를 전시한 갤러리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미지 말고도 정말 다양한 그런 이미지도 있고 다른 나라, 수많은 나라들에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인상도 다르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 예수님의 여러 모습, 그 표정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한 예수님만 상상을 했구나.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 상상을 했구나. 화내시는 모습, 또 웃으시는 모습 다 보니까 정말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곳이 파더스 가든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할아버지 때부터 워낙 또 신앙심이 깊던 집안이라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4대째 카톨릭 집안이니까 네.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싶었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저도 카톨릭 학생회를 했었고, 저도 잠깐 이제 신부의 길을 가려고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네. 또 저희 직원들도 이제 그 카톨릭 대학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수녀님도 계시고, 또 가급적이면 카톨릭 신자들 위주로 직원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믿음이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해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의 소원 중에 하나도 아들 둘 중에 한 명은 네. 신학교 가라 막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네. 여기 있는 미니 성당 이름도 네. 어머님 이름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들 둘이었는데 이제 당연히 제가 이제 신학교 가리라고 생각했었고요. 저도 고등학교까지 카톨릭 학생회를 제가 했었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고3 때 이제 진로가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 약속을 한 게 제가 나이가 50이 되면 어머니를 위해서 성당을 지어주겠다라고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윤 루시아 성당이라고 조그맣게 지어서 어머니한테 그 약속을 지켰죠. 네, 그러면 어머님은 이제 첫 번째 소원, 아들이 사제가 되는 소원은 못 이루셨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성당을 갖는 음. 두 번째 소원은 이루신 거겠네요. 뭐 그런 셈이죠. 자, 파더스 가든 앤 파더스 갤러리 또 네. 루시아 성당 설명해 주신 거 이거 외에도 네. 성경 속의 이야기를 재현해 놓은 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천국의 계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국의 문, 그다음에 뭐 천국의 의자, 그다음에 뭐 14처, 뭐 이렇게 카톨릭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포토존처럼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더 네. 생각하고 계신 것도 있어요? 예, 뭐 향후에 제가 노아의 방주를 그 네네. 성경에 나온 그대로 실측해서 만들려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예, 동물들을 약 100여 마리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네. 이렇게 재현해 놓은 곳들에 놓여진 소품들 중에는 전국에 계신 신부님, 수녀님들이 또 이렇게 기증하신 물건들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를 방문하신 이제 우리 신부님 중에서 여기에 그런 성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증해 놓은 성물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런 것들 이제 모아서 또 전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네. 아주 특별한 분도 많다고 들었고 네, 또 예. 그런 분들을 따로 채용하게 된 계기도 있었을까요? 네. 그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파더스 가든 뭐 하느님의 정원이라는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저희 바이블 테마파크를 좀 더 이해를 하고 그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카톨릭 교우 또는 이제 어떤 그 이제 우리 어떤 뭐 수도자의 길을 갔던 그런 분들, 이런 분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학교 다니시다가 음. 사제의 길을 걷지 않으셨던 분들도 네, 직원이 예. 되신 분도 계시고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오, 되게 의미가 있는 맞아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님을 이곳 제주도, 이 아버지의 농장으로 부른 것은 또 하느님의 또 다른 소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데요. 네, 네. 앞으로 파더스 가든이 어떤 장소가 되길 바라세요? 파더스 가든은 말 그대로 이제 하느님의 정원.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오는 이제 많은 그 관광객들이 이제 어떤 힐링도 하시고 어떤 치유도 받고 예,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 좋은 정원 파더스 가든에 저희 초청해 주시고 함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광야를 지나면 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이 첫 방송을 한 게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벌써 1년을 훌쩍 넘기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방송을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 또 일상의 소중함을 알지만 가끔은 일탈을 꿈꾸는 분들에게 좋은 안식처가 되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저희에게도 참 소중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재정비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저희는 오늘 인사드리지만 우리 교회에는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는 좋은 영성 서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분들, 또 많이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